다시 추미애 대 윤석열, 한명숙 전 국무총리 불법 정치자금 사건 수사팀의 위중교사 의혹 등에 대한 진정사건 배당을 둘러싼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 격화되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가 준비한 영상 보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법무장관이 주저하나? 아니 이럴 때 지금 총장과 감찰부서장끼리 서로 싸우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뭐예요? 이게 진짜 몽숭아학당입니까 이게? 장관님 같은 분들도 검사들하고 같이 일을 하게 되면 검사들에게 순치되어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조금 했습니다. 제가 좀 지나친 얘기일까요? 네,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그렇게 단정을 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모욕적입니다. 네, 이 시간부터는 박인복 여주대 교수, 김태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네, 조금 전 영상으로 보셨죠? 추미애 장관 상당히 좀 격앙돼 있는 모습 같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 윤석열 총장과 추미애 장관이 충돌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충돌하고 있는 거죠? 먼저 배경을 좀 짚어봐야겠죠. 과거 한명숙 전 총리 정치자금법 사건 재판에서 검찰 측의 증인으로 법정에서 증언했던 최모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요, 지난 4월 7일에 당시 검찰의 위증, 종용 등 부조리가 있었다라고 하면서 진정을 냈습니다. 법무부에 접수를 하게 됐는데요. 열흘 뒤인 4월 17일에 법무부는 대검 감찰부에 이 진정 사건을 이첩하게 되고요. 대검 감찰부는 한 달 이상이 지난 지난달 28일에 이 내용을 윤석열 총장에게 보고를 하게 됩니다. 윤 총장이 이것을 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 배당을 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내가 직접 감찰하겠다라고 반발하면서 이 진정 사건의 처리가 과연 어디 것이냐, 누구의 소관인지를 두고 지금 갈등이 일어난 거고요. 방금 보신 영상에서처럼 일단 추미애 장관은 어제 국회에 나와서 대검 감찰부 거기에 손을 좀 들어준 그런 형국입니다. 네, 김태현 변호사님. 네. 이게 도대체 사람들이 참 궁금할 것 같은 게 대검찰청의 감찰부에서 하든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서 하든 이게 뭔 차이야?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요? 그죠. 저도 뭔 차이인지 모르겠어요. 아, 그래요? 아마 수사의 주체가 다르죠. 예, 대검 감찰부장은 검찰 출신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법원 출신입니다. 현 정부에서 아마 조국 전 장관이 아마 추천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죠. 예. 당시에 법원 출신. 근데 이제 외부에서 와서 법원을 검찰을 감찰하겠다. 그러니까 검사 출신이 만약에 감찰부장을 하게 되면 직급은 검사장급입니다. 네네. 그러면 제 식구 감싸기가 될 수도 있으니 외부에서 영입을 하겠다. 그래서 판사 출신이 오는 거고. 그러면 아무래도 이 검찰 쪽에 좀 메스를 대기가 좀 쉽겠죠. 그리고 중앙지검에는 인권감독관은 검사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의 이 임명한 사람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제 식구 감싸기가 있을 수 있지 않냐라는 수사 주체가 누구냐. 수사 주체가 검찰 출신이냐 검찰 출신 아니냐. 그거에 따라서 검찰 내부에 대해서 메스를 들이댈 수 있다 없다. 이 차이인 거지. 예. 누가 수사하든 수사 내용은 똑같고 수사 결과는 똑같죠. 그래서 속된 말로 감옥에 있는 지금 죄수한 사람이 예전에 죄송합니다. 그 한명숙 전 총리 때 검찰이 위증 교사를 해서 내가 위증을 한 것이다. 나는 지금 양심선언을 한다. 이랬으니 당시에 진짜 한 5년 넘은 거의 한 10년 거의 다 된 얘기 아니겠습니까? 당시에 검찰이 위증을 교사했는지 교사하지 않았는지 이거 밝히는 거거든요. 감찰부에서 하면 어떻고 인권감독 하면 어떻습니까? 수사 결과는 똑같지. 다만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난리가 좀 나는 거죠. 네, 근데 교수님, 추미애 장관이요. 이 사건을 놓고 윤석열 총장을 강하게 비판하는 듯한 목소리를 냈어요. 사실은 이제 배당권은 총장에게 있을 수도 있다. 이런 해석도 있는데 추 장관이 왜 이렇게까지 윤 총장을 비판하는 걸까? 거기에 좀 수사의 배당권은 검찰총장한테 있습니다만은 비위 사건의 경우에는 장관한테 즉시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라는 또 법무부 규정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저번 7월에 아마 인사파동 때 추미애 장관하고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하고 한번 이렇게 맞부딪힌 적이 있는데요. 또 이 한명숙 사건 가지고 또다시 맞부딪히는 것을 보면서 사실은 이 문제가
국민들한테 그렇게 중요한 문제인가 싶습니다만은 예, 예. 우리 수사를 총괄하는 법무부 장관, 수사를 총괄하는 검찰총장과 행정을 총괄하는 법무부 장관의 일에 부딪히면서 국민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라는 네네.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아까 지금 쭉 말씀도 나눴지만 사실은 대검찰청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감찰부서에 해당한 인권부서에 해당한 이 문제 가지고 다툴 때 감찰은 징계를 전제로 해서 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사실은 이게 5년이 훨씬 최장 징계 기간이 5년이거든, 시효가. 예, 이건 예. 훨씬 지났기 때문에 징계의 실효성이 없다. 예. 그래서 인권권에 배당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 추미애 장관은 법무부 지시를 하면서 이걸 인권 사건이 아니라 비리 사건이기 때문에 감찰국으로 보내야 된다는 게 지금 부딪히는 행국입니다. 네. 앞으로 또 이제 곧 7월 달에 인사가 있을 것인데 인사 문제 때문에 또 한 번 부딪힐 것이 아닌가. 국민이 걱정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렇게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충돌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더불어민주당의 지도부 가운데 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아니 지금 하루 이틀도 아니고 벌써 지금 장관하고 각을 세운 지가 얼마나 오래됐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게 사법 행정이 제대로 돌아오겠느냐고. 임기 상황을 떠나서 이런 상황이 일어난다면은 적어도 책임 있는 자세를 갖춘 사람이라면 그만두고 나라를 물러가겠어요. 변호사님, 나라면 물러나겠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 사퇴하라는 뜻 아닌가요? 사퇴하라는 뜻이겠죠. 예. 근데 윤석열 총장은 서른 의원이 아니죠. 그죠? 네. 그리고 장관과 총장은 다르죠. 장관은 임기자가 없어요. 아, 그렇죠. 오늘 임명하고 내일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들면 경질할 수도 있는 겁니다. 예, 예. 국회 해임 요구권도 있고요. 네. 총장은 임기가 있습니다. 아, 총장 임기 왜 해놨겠어요?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인데 원래는 임명하는 자리면 사실은 임기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예. 이제 대법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지만 뭐 국회 동의도 받아야 되는 건 좀 다른 거죠. 어쨌든 뭐 선거를 위한 선출직 또는 국회를 동의를 받는 어느 정도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고 임명되는 사람들은 임기가 있지만 그게 아니라 행정부 공무원은 대부분 임기가 없습니다. 그 얘기는 임명권자 대통령이 얼마든지 경질할 수 있다 이거 아니겠어요? 네네. 그런데 검찰총장 왜 임기를 왜 뒀겠습니까? 왜요? 처음에는 없던 임기가 왜 생겼겠어요? 바로 이런 일 때문에 자꾸 정치권의 외풍이 받게 되면 수사의 중립성하고 독립성이 침해될 수 있으니 그러지 말고 임기 내에 소신 있게 하세요. 라고 해서 만들어놓은 게 총장 임기자 아니겠어요? 예. 근데 법무부 장관하고 조금 의견 충돌이 있다고 그만둔다? 그럼 차라리 그냥 뭐 171석이니까 검찰청법 개정하시죠. 검찰총장 임기자 없애는 걸로. 예. 그게 낫지. 네네. 서른위원회 저 얘기는 총장 임기를 2년으로 제한한 검찰청법의 취지를 완전히 몰각하는 거다. 네. 그 조항을 형해화시킬 수 있는 발언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네, 윤석열 총장과 추미애 장관의 어떤 갈등 상황과 여권 내 분위기까지 살펴봤습니다.